자, 요거를 좀 채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에 너무 그냥 너무 편하게 입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불편하게 입으셔도 되는데. 셔츠라도 좀 입고 에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이! 그거 가짜예요, 그러면. 아, 지금 진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네. 무슨 영화 촬영 현장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카메라 감독이 사람마다 말버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감독은 뭐가 이제 어떻게 되면은 이건 가짜야. 영화를 찍으시는데 막 앵글 같은 게 이 앵글은 가짜야. 막 이렇게 막 가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 가짜잖아. 다 가짜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도 리얼함을 추구하시는. 근데 그 심정이 뭔지 나는 충분히 이해하지.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순간 우리가 예. 이 가짜인 삶이 네. 진짜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인스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 SNS나 이런 것들이나 네. 특히나 틱톡. 네. 이 예. 좀 유달리 더 그 어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꾸며진 어떤 뭐 모습? 모습이라든가 좀 재미있는 모습, 네. 뭐 유쾌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과장해서 좀 많이 하는 그런 네. 게 많이 돌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그게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이 옛날에 뽀뽀뽀 그런 데에서 뽀뽀뽀 언니가 해주는 거 같은 거 있잖아. 아이들한테 그냥 막 뭔가 좀 꾸며진 잔뜩 예. 좀 이렇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어떤 그거에 대한 거를 막 이제 부풀려서? 부풀려서 해주잖아. 사실 물론 이제 예. 그것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쵸. 진짜 내 모습을 나 오늘 집에 가서 빨리 뭐 엄마가 뭐 밥 차려놓은 거 빨리 먹어야 되고 오늘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잘한다 하고 네. 또 그걸로 돈을 벌어. 그러니까 그리고 모두가 해피한 느낌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풀려져 버린 거야. 근데 그게 못마땅하신가요? 나는 못마땅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현상이 네.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그냥 가짜라고 해도 옛날처럼 막 리얼을 추구하고 그런 거는 훨씬 약해진. 아니 뭐 약해졌다기보다는 그 옛날에는 막 힙합 같은 경우에도 막 진짜 배기, 진짜 그러니까 리얼 막 이거를 추구했었잖아요. 사람들은 늘 진짜를 추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속 달려가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했다면은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된 것 같아. 그러면은 형도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일종의 저희가 나가긴 하지만 일종의 롤플레잉을 수행하긴 하잖아요. 그 물론이지, 안에서 물론이지. 뭐 이렇게 막 구박하는 역할, 뭐 이렇게 받는 역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도 뭐 진짜 가짜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를 진짜냐 가짜냐라고 네.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 왜냐면은 다 본인의 모습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것이 예. 진짜 나의 모습의 전부 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괜찮아. 네. 오히려. 네. 근데 스스로가 믿어버리면 안 되지. 그거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선 저는 항상 임하는 편이니까요. 그러면은 김풍 작가님은 방송 오래 하셨는데 그 화면에 비친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뭐 아쉬움이나 그런 게.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죠. 옛날에요? 예, 옛날에는 네.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이 내 모습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없던 시절에. 네네. 예, 이제 그땐 나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 네.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사람들은 또
TV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 시간 안에서 네. 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고 예. 그 중에 나의 어떤 역할을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려면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봤자 다 편집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어떤 나의 나는 그 체스판 안에 있는 장기의 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쫄인데 네. 얘가 갑자기 내가 나도 나이트처럼 갈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실제로 갈 수도 있다 쳐요. 네. 그래도 그거의 모습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처음부터 나를 섭외했을 때의 모습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 같은 경우 다 대부분 편집이에요. 근데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방송에 이제 임하는 어떤 출연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건 약간 좀 이제 약간 올드스쿨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라면 꼰대에서 하는 건 완전 형 그쵸. 자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예전에 유튜브 시절 유튜브가 이전에. 없던 시절 이제 형, 그 시절에는 그랬죠.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형한테? 맞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이 훨씬 더 잘 맞죠. 라면 꼰대요? 아니 뭐 라면 꼰대도 그렇고 예. 뭐 침투부도 그렇고 예. 이제는 이제 그리고 예. 이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의 텐션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텐션이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랬어요? 방송할 때 냉부 때는 막 높았잖아요. 이렇게. 억텐이었네 약간. 이제 그때도 사실 이제 약간의 억텐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진짜 선수급 막 프로 방송인들에 비해서는 네. 텐션이 되게 낮은 편이죠. 네네.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들 중에서야 이제 텐션 높은 편인데 그치. 예. 진짜 프로들 앞에 상대적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방송 같은데 이제 딱 가면은 막 대기실에 있으면 혹시 오늘 뭐 기분 안 좋으신 그런 말까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아닌데요, 저 기분 좋은데요. 혹시 뭐 좀 뭐 불편하신 아니 안 불편한데 이게 내가 원래 텐션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그러고 있으면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러죠. 좀 더 밝게 좀 더 이렇게 업되게 좀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그 요구를 받는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건데 근데 또 그 롤을 수행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진짜 나는 아니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겠네요. 에너지도 많이 들지만 일단 내가 안 봐요. 그 모습 꼴보기 싫어서요? 그쵸.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냐 아니냐라고 따진다기보다는 그거는 좀 내가 쥐어짜낸 모습이니까. 내가 애쓰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즐겁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네. 이제 그런 모습. 물론 냉부 같은 경우는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했었고 거기는 예. 이제 그래도 내가 나의 어떤 모습 중에 또 재미있는 어떤 그런 약간 좀 또 대결 구도의 그런 자리에 가면은 내가 또 다른 텐션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뭐 승부욕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원래 없어요. 승부욕이 너무 없고 승부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안 해요. 잘. 하더라도 턴제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혼자 하는 게임, 그냥. 콘솔을 하든가 이런 거지. 사람하고 대결을 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으시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약간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느껴져. 여기 앞에서 뭐가 뭐 나오는데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전투 종족의 그런. 예. 근데 그 기분이 뭔가 짜릿한데 네. 약간 불쾌. 그러니까 유쾌하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계속 심장이 뛰는 느낌과 계속 그곳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어요. 내가 상대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네네. 이제 게임 끝났으면 이제 내 삶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예를 들면 누워도 그때 거기서 그렇게 전략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전략을 써볼까. 그러니까 사실 물론 게임을 하면 그렇게 몰입하게 되긴 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내 진짜의 삶과 네.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사실 게임은 즐기고 그쵸, 즐겁게 하고 그쵸, 예. 딱 하고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잠깐 환기됐네 이제 내 삶을 또 살까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방해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컴피티션 하는 게임은 좀 안 하게 되고 경쟁을 피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제가 이제 경쟁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시합을 하는 약간 그런 방송을 이상하게 좀 하게 됐었죠. 근데 그것도 뭐 되게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던져졌으니까. 던져졌으니까 그냥. 던져졌고 내가 그리고 한다고 계약서를 썼잖아요.
형, 그러면은 냉부에서 지고 와서 그때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분하고 막 아유, 그런 적도 당연히 있었죠. 있었어요? 아니, 초반에 당연히, 그 초반에, 그리고 예. 그런 모습들 나뿐만도 아니에요. 다른 셰프님들 다 그런 게 있죠. 그분들 또 진짜 진짜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냉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지점이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죠. 왜냐면은 방송인데 그 네. 안에 셰프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냉장고를 털어서 요리를 하지만 그 안에 그 진짜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의 승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만큼은 셰프님들도 되게 진심으로 이 상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석천 형님이 오랜만에 이기고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뭐지? 막 이랬었어요. 그 형은 좀 갱년기가 아니 형, 농담이고요. 예. 예. 예, 농담이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예. 눈물도 실제로 나고 석천 형뿐만도 아니고 다른 셰프들 다 눈물 한 번씩 다 흘렸죠. 형은요?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일까요? 작가가 왜? 나중에 방송을 보고서는 좀 약간 울컥하긴 마지막 방송 같은 경우 그러긴 했는데 네네. 그 안에 있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이제 어떤 그런 지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꼴배기 싫으니까 내 우는 모습은 꼴배기. 너무 꼴배기 싫다라는 어떤 자기 객관화가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형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최근에 울어본 적이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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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울어본 적은 네. 이거 방송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이태원 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네. 이게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달라요. 다르죠. 너무 다르. 물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이 이입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하고 낳기 후하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전후로 봤는데 그게 이제 아이가 유괴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생긴 후에 보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메어가지고 아버지가 되고 또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근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네.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호르몬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확실히. 근데 원래 조금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 그렇긴 한데 예. 이제는 좀 집중을 좀 해야겠다라는 네. 어떤 이제 그게 이제 더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에너지가 좀 훅 떨어지기는 합니다. 계속 머릿속 하나는 한쪽에는 이제 밤 저녁이 되면 아이가 지금 잘 자고 있나? 뭐 안 엎어져 있나? 뭐 네. 엎어지면 또 이제 뒤집어져야 되니까. 네네. 약간 조금 예민해지는 상황이 또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네. 좀 많이 되게 둥글둥글해졌다. 사람이 예전에 좀 모난 부분이 있었나요? 뭐 그런 지점이 있었나 보죠. 못된 부분? 특히나 이제 라면 꼰대 제작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시즌 1, 2, 3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거의 올 한 해에 다 한 거죠. 그렇죠. 작년 말부터 한 거니까. 네네. 근데 1, 2 했었을 때랑 지금이랑은 되게 내가 태도가 되게 많이 다르대요. 그 사이에 바뀐 건 아빠가 된 거 그쵸. 하나인가요? 그렇죠. 크게 뭐 보면? 네. 근데 어. 뭔가 더 이게 뭔가 좀 따뜻해졌다. 또 그래도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도 되게 잘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매회 시즌 1화에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화를 찍고 왔는데 네. 형은 못 느끼셨을 거예요. 매번 나가니까. 네. 촬영장 분위기가 다른 거 아세요? 어떻게 달아요? 되게 화기애애하고 다들 웃고 있고 하긴 우리 그쵸. 그리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막 PD님하고 작가님이 막 농담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굉장히 참 복덩이네요, 규리가. 진짜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이게 확실히 난 그냥 아이가 뭐 복덩이다 뭐 하는데 사실 그냥 그래 뭐 얼마나 좋으면은 그런 얘기 할까 아이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복덩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밸런스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았었나요?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거를 맞출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제 맞출 그냥 생각이 뭐 없었고.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닌가? 네. 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세상을 뭐 바라보는 시각도 좀 확실히 더 넓어지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눈에 펼쳐지니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그 전만 해도 나 혼자 먹고 살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그렇게 큰 뭐 그게 없었거든요. 좀 네.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뭐 좀 더 컸다면은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얘기가 생겨요? 생기죠. 야,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아이들도 막 이뻐 보이고 아이가 보이죠? 아이들이 보여. 그쵸, 잘 원래 안 지나가면서. 보이잖아요. 그 남의 애기도 이뻐 보이고 지나가는 애기들 보면은 그래 몇 개월 이거 물어보게 돼요 또. 몇 개월이야 이걸 물어봐. 맞아요, 맞아요. 야, 그렇더라고. 특히 이제 막 또 다른 애기들 막 몰려 있는 모습만 봐도 이제 네. 우리 이제 귤이랑 다른 애기들이랑 같이 좀 이제 몰려 있는 이제 그 장면만 봐도 네. 다른 애기도 다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전에 내가 네.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를 그 시절에 나한테 너의 미래에 너 이런 얘기 네가 할 거야라는 얘기를 나한테 한다 해도 아이 믿지를 때문에 않았을 거야.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유해지고 너무 막 그때 이렇게. 만약 이게 내 미래라는 걸 만약 그때 네. 수중구슬로 네. 지금 이 모습을 네. 이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봤다 쳐요. 그러면 나는 그 시절에 나라면은 네. 되게 절망을 했을 거야. 이렇게 평범한 뭐 인생을 산다고 막 이렇게 내가 저런 거에 만족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나 내 인생 끝났네.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나는 계속 자유롭게 홀홀 날며 살고 싶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그걸 믿게 돼요. 인간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를 더 믿게 돼요. 그때는 진짜 뭐 피도 끓는 시절이었고. 예.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막 뭐 겁나는 것도 없고 네. 그냥 세상 너무 즐겁고 네. 그냥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약간 그 반골적인 게 있잖아요. 약간 작가들이 그쵸. 그런 맞아요. 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예. 얘기하신 게 그 반골적인 어떤 그 지점이 예. 나를 계속 그 끌어왔던 에너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나는 이렇게 가면 나 저렇게 갈 거야. 약간 힘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가야 예. 뭔가 내가 다른 것들에서 또 네. 새로운 지점을 발견을 해서 그렇죠. 네네네. 또 거기에 또 재미를 느끼고 역발상을 한다던가 예. 또 사람들이 이쪽을 또 보게 되면 또 다른 걸 또 찾게 되고 네. 어쨌든 이게 작가들도 그렇지만 작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뭔가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다르게 보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네.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역시나 네. 어떻게 하면 나의 내가 뭐가 없으니까 그게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뭐라고 방법? 뭐죠? 그냥 내가 특출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거꾸로라도 그렇지. 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이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던 거야.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는 내가 타협을 한 거고,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죽이고, 그냥 이제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 역시나 네.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 얄팍한 어떤 이제, 뭐 얄팍하다기보다는 내가 다른 뭔가가 갖춰져 있지 않는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나의 필살기 중에 하나였던 거지. 수많은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오로지 장풍 하나 머리겐 하나만 갖고서는 그거 하나 원툴로. 그걸 가지고서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또 당신 그게 먹혔고. 그렇죠. 예. 근데 오리겐 안 쓰고 장풍 안 쓰고 네. 다른 기술을 더 많이 익히면 다른 걸로도 충분히 깰 수 있고 네. 더 즐거운 게 많은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거고. 저는 그 당시에 형 모습을 이제 봐온 사람으로서 형은 되게 화려한 싱글로 오랫동안 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시고 이제 아이도 이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된 겁니까? 한번 그 침투부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고민 상담 때
아버지가 예. 많이 아프셨잖아요. 저희 그렇죠.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네. 이제 좀 고비 이제 좀 힘드신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 다 와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예. 막 밤에 이제 갔어요. 네. 엄마 전화 받고 이제 막 갔는데 눈물도 안 났어요. 그때는 이제 뭔가 이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경황도 없고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딱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 중환자실에. 그래서 네. 설마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다행히 고비는 넘겼대요.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되게 아버지께서 아프셨는데 네. 이제 수많은 마취와 진통제를 받고 편안하게 지금 잠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잠들어 계신 모습이 이제 죽어 있다고 난 착각을 해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났는데 네. 아 죽어 있는 모습이 저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냥 너무 편안하게 누워 있으니까. 네. 깨면은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아프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또 주사를 받고 또 재워야 되는 거야. 아이고, 예.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예. 그 의식이 없는 그 상태가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너무 역설적으로 와닿은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가 편안한 상태다. 그렇죠. 깨어 있으면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딱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 누워 있는데 계속 그 모습이 계속 아버지 누워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아, 이 죽음이라는 게 편안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뭐 영면이라고도 하니까요. 그렇죠. 예. 깨어 있으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네. 근데 지금 내가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 인생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쵸. 그때 고통을 좀 받아야겠다? 결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고통을 받아야겠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 편안하다라는 게 내가 네. 사실은 이게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산 지가 꽤 몇 년이 됐어요. 네. 즐거웠고 그냥 혼자서 나 혼자 사는 집이 있고 네. 나는 그냥 내가 즐거운 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무 걱정이 없고 친구들 많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맘때는 뭘 했지? 재작년 이맘때는 뭘 했지? 생각해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너무 편안한 삶을 계속 살았으니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들면서 내년 이맘때도 편안하겠구나. 내후년에도 편안하겠구나. 나는 네. 계속 그리고 만약에 이 편안함이 좀 사라지면은 이 편안함을 또 내가 찾으려고 또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내가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약간 좀 없앤다고요? 편안함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편안함을 지향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네네네. 나는. 네. 내가 뭔가 불편한 거 안 하고 싶고, 네.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은 편안함이 곧 죽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지향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게 거기서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게 죽음을 위해서 산 건가? 내가 죽음을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나 안락한 상태를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그렇죠. 거군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한테 네. 이제 되게 크게 어떤 영감을 줬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지점을 준 거죠. 일단.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음. 그럼 삶의 변화를 뭔가 줘야겠는데? 네. 근데 그때 삶의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보다,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가 39, 거의 40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가 이제 그렇게 돼서. 혹시 그런 주변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그런 압박도 좀 있었어요? 혹시나 나 지금 선택해서 안 하고 있는 건데 혹시나 근데 그런 모습도 예. 없잖아 있죠. 예를 그랬어요? 들면은 이제 뭐 주변에 나이가 든 이제 뭐 혼기를 넘긴 네네. 친구들을 보면은 네. 이게
좀 뭔가 편안하다고 말은 계속 하는데 근데 이 계속 그 뭔가 갖고 있는 계속 편안한 얘기를 왜 굳이 하고 있지? 왜 지금 나 너무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는 그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있죠.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뭐 어차피 뭐 그런 지점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 삶을 네. 변화를 주는데 계속 나는 선택을 하고 살아왔고 네. 내 의지대로 사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의지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내 뜻대로만 살 수도 없고 이제는 뭔가 네. 내가 계속 뭔가 타협을 해야 되고 그쵸. 뭔가 그잖아요. 계속 네. 뭔가 이제 내가 이제 거기에 다른 또 다시 내가 어떤 그 퍼즐 조각이 돼서 또 거기에 맞추려고 내가 나를 또 깎고 해서 그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가정이라는 걸 이루려면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을 내가 그렇게 살려면 내가 이제 다시 또 내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복했어요. 그냥 종속. 예. 일찍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건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예, 이제 사람이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많이 안 느껴요? 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 친구랑 나랑 의견이 달라. 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네. 다를 수 있고.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가치관이 네. 약간의 이게 나무라고 칩시다. 네. 나무가 똑같은 나무였는데 이 친구 약간 이렇게 꺾였어. 예. 근데 꺾였는데 나름 귀여워. 나무는 약간 좀 꺾이면은 수영이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꺾였네요. 예뻐요. 예쁘게 꺾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자라잖아요. 네. 쓰러져요. 그렇죠. 얘는 쓰러져. 왜냐면 무게가 계속 이쪽으로 꺾이니까. 그렇죠. 아파트 단지 가면 이렇게 받쳐놓은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얘 같은 경우도 예쁨이 딱 지금 2단계예요. 이제 지나면은 이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은 얘는 쓰러지고 죽어. 기괴해지는구나. 약간. 기괴해지는 거. 근데 이제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도 있고 다들 보면 약간의 그 가치관이 다른 거가 재밌었고 네. 그게 이제 서로 어떤 케미도 서로 맞았었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고 특히나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 꼰대가 되고 하면은 그 채로 이제 자라버리고 아무도 못 말려. 완전 웃자라버리는. 예, 못 자라버리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혼자 그냥 늙어가더라고요. 꼰대가 된 채로.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근데 네네. 그것도 역시나 뭐냐면 아무도 왜냐면은 이 사람이 다르게 이 나무가 이 방향을 갔는데 이 나무가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꺾이려면은 네. 외압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스스로는 안 돼, 이제는. 네. 이제는 옆에서 뭔가 뭐 사람이 계속 이쪽을 잘라주고 저쪽으로 좀 기울게 해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된다고. 네. 그거를 스스로가 나는 그래 내가 이제 좀 그럼 당연히 나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받겠죠. 당연히. 받잖아요. 예. 그럼 인간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럼 내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은 근데 그것이 내가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형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웃자라고 있다는 지금 꼬여 있다는 꺾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에서 출발이잖아요. 그게 안 될 텐데 대부분. 근데 예. 누구나 약간씩 다 꺾여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예. 근데 나라고 안 꺾여 있겠어. 나 당연히 꺾여 있죠. 네네. 나도 내 자신이 꺾여 있고 사람들은 나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을 테고 네. 나에 대한 흠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나한테는 얘기 안 하겠죠. 네. 직접적으로는. 네. 직접적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면 내가 진짜 이건 세상 잘못 산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은 웃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네.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가 알아채는 수밖에 없지. 야, 그거는 근데 끝까지 못 알아채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그것도 뭐 많이- 일종의 눈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 눈치라기보다는 네. 눈치라는 것보다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삶의 목적이 네. 내가 되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막 뭐 누구를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나라는 사람이 내 자신한테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스스로에게 네. 부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뭐 부끄러움까지는 이제 어쨌든 그것도 이제 외부의 시선인데, 아, 그게 아니라 네네. 그냥 내 자신한테, 내 자신한테. 야, 너 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네? 라든가, 야, 너 되게 지금 뭔가 네 인생 잘 쓰고 있다, 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좀 잘 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애죠, 자기애. 따지고 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네. 요즘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충족받고 아. 있죠. 나 지금 되게 잘 쓰고 있구나. 잘 쓰고 있구나. 나의, 특히나 이제 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딱 네. 항상 숫자로 이제 규정을 지어지니까. 네. 내가 이제 44라는 어떤 이 나이는 2022년에 44라는 이 나이를 내가 좀 알차게 썼구나. 라는 느낌이 이제 있으면 좀 만족을 하는 거고. 저는 예전부터 이제 김풍 작가님 봤을 때 진짜 신기했던 게 허비하는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람이 그냥 멍하니 있거나,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항상 뭔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고 있거나 뭔가를 찍고 있거나 뭔가를 쓰고 있거나 뭐 허탕을 치더라도 어쨌든 쓰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나 그냥 버리는 시간이 없이 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그랬죠.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확실히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되게 내가 나한테 되게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너 지금 네. 충실하게 살고 있구나. 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네. 내가 좋은 인간이 좋은 인격을 갖춘다 또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네. 내가 무슨 뭐 신앙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데, 나는 일단 태어났으니까 네. 태어난 이상 내 삶이,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잖아요. 따지고 네. 보면은. 네네.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겨울을 또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네. 앞으로 내가 크리스마스를 더 맞이하더라도 40번 더 맞이하면은 내 기억이 온전한 상황에서 네. 40번을 더 맞이하기만 해도 다행이다. 다행이죠. 물론 뭐 120세 이하지만 사실상 그 120살은 중간에 네. 정말 진짜 건강하게 잘 살았을 때 120살이지. 그렇죠. 아직도 예. 보면은 중간에 뭐 어떤 뭐 잡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게 좀 그 시절에 그때에 그걸 좀 충실히 느끼고 다 즐겁게 사는 게 기왕 태어났으면 좀 그게 좀 즐거운 게 아닌가? 형,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약간 좀 한심하고. 그게 예. 어렸을 때는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요? 멋 모를 때는 예.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것조차 의미가 그럼요, 있다고요? 그럼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조차? 그럼요. 그게 허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쓰는 거죠. 다른 걸로 쓴다. 예, 그게 근데- 나중에 뭐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요. 그건 생각 안 하고요?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네. 생각을 한다면은 네.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 즐거운 걸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지금 게임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은 네. 게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각자가 좋아하고 즐거운 걸 하는 건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지금은 되게 많이 허비를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비한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진짜 뭐 생각하고 뭐 하고 있으면 막 일 벌리고 또 뭐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진짜 잘 안 움직여요, 그렇게. 오히려 더 그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기보다는, 효율성보다는 네. 그냥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누굴 만나고 뭘 해야 되고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가 있잖아요. 그럼 하루 동안에도 뭔가 있고 스케줄이 잡힌다고 했었을 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아. 내가 네. 그냥 혼자 있든 가족하고 있든 네.
이게 난 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내가 이제 나로서 살 수 있는 시간이죠. 저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집에서 이제 아내 육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무슨 말이지? 내가 육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뭐 그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런 생각까지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면 내가 아이를 볼 때도 난 되게 즐겁거든. 예. 왜냐면은 아이를 볼 때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그래요? 예. 왜냐면은 정말 애기가 웃잖아요. 그쵸. 얘는 아무 계산 없이 웃는다고요. 그럼요. 그 계산 없는 웃음을 우리가 평소에 볼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웃기면 웃는다, 뭐 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게 왜 웃긴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뭔가 뭐 지식이 습득됐든 뭐 학습이 됐든 예. 또는 뭔가 사회적 미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웃음들이고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그냥 얘는 왜 웃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웃어. 그러면은 그 모습이 봤었을 때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아무런 언어도 모를 테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든가 존재를 사실상 이제 얘는 뭔가 이제 나를 보면 되게 반가워하기는 해요. 네. 근데 아빠라는 생각을 모르잖아요. 아빠는 단어를 모르니까. 네. 그냥 뭔가 되게 웃기고 자기를 들어주고 자기 몸을 좀 더 액티비티하게 움직여주는 엄마보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나는 약간 좀 뭔가 어트랙션 같은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둥글둥글해주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보면은 너무 막 신나서 애가 막 숨부터 가빠져요. 오늘은 또 날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 살 때는 전혀 얻지 못했던 인사이트입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 되고 나서 굉장히 진짜 세계관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한테는 네. 너무나도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지점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커지고. 제가 어제 넷플릭스 피노키오 봤는데 너무 좋지.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야, 근데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또 보니까 미치겠어. 막 처음에 난 그 대사 화나서 한 말은 사실은 뭐 진심이 아니야 그런 대사들 있거든요. 나 보다 잤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스포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나 지금 앞부분 보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아껴보고 싶은 거 있잖아. 재밌는데 왜 주무셔요? 육아하면 피곤합니다. 그렇긴 일단 하죠.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육아하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이 콘텐츠를 볼 수가 없어. 예. 진짜 이게 힘들다. 인정합니다. 진짜 힘들어. 왜냐면 육아하는 동안에 잠깐 짬내가지고 뭐 1시간 뭐 그거 보는 게 뭐 어려워 하지만 어렵죠. 안 들어와. 차라리 자는 게 낫죠. 자든 뭐 하든 안 들어와. 그게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와.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네. 작가로서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일, 뭐 방송 일이나 다른 일 같은 거 되게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즐겁고 재밌고 또 잘 맞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계속 마음 한켠에는 빨리 작품 다음 거 해야 되는 데가 너무 지금 압박감이 막 날 쪼여와. 뭐 계획된 거 있어요? 계획된 거는 이제 있는데 이 계획된 것도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아이템을 몇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거 갖고 이제 내가 이야기 만들어야지 라고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강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누가 강요를 해야겠는데요? 사실 그렇죠. 계약을 해버려서 날짜를 박아버리든지. 사실 그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내가 예. 다른 거를 다 이렇게 반려하고 예. 이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해. 따지고 보면은 내가 나한테는 아니 안락함을 찾아가는 건 맞아요. 죽음이라고 그거예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찌질역사 드라마를 쓰는 동안에 네. 이게 거의 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고달프다. 그쵸. 라는 게 이제 느껴졌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게 쥐어짜여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겪어보고 나니까. 그건 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게 마감이라기보다는 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작사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뭐 드라마 나온 다음에도 뭐 할 이야기겠지만 네.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사실 2년 반 동안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이에요. 드라마를 이제 이거 뭐 길어야 한 1년 안에 쓰겠는데라고 생각은 했죠. 네. 처음에 좀 쓰면서도 하면서도 뭐 웹툰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드백이 그래도 계속 매번 연재할 때마다 피드백이 오잖아요. 오죠. 네. 이건 피드백이 없어요. 아 그럼 무슨 재미로 써요? 그러니까 돌아버려요. 재미라는 거는 오로지 그냥 그리고 뭐 제작사든 뭐 이제 감독님한테 유일하게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제작사와 감독님인데 보내봤자 네.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지적할 지점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좋은 이야기는 자기네들끼리 좋아봤자 우리끼리 좋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잘했어요, 잘 썼어요. 이거 칭찬이 필요 없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래봤자 플랫폼에서 아니다 싶으면 땡인 거고 배우가 안 잡히면 땡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다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면서도 야, 이 웹툰하고 다른 게 이런 게 다른구나. 이 피드백이 없는 이 내가 옳게 가는지 모르게 가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걸 계속 쓰고 있어야 진짜 되고. 안개 속을 나아가는 거네요, 진짜. 그쵸. 어쨌든 다 찍어서 지금 이제 네, 지금 이제 플랫폼을 네. 이제 뭐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작사. 그럼 뭐 그 드라마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러면 이제 2022년은 재벌집 막내 아들, 2023년은 찌질의 역사. 모르죠. 그건 아직.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을 갑자기 얘기 왜 나왔지? 아무튼 아니 저는 찌질의 역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형이 엄청 뿌듯해하는 걸 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에요. 찌질 역사를 이제 나오는 동안에 내가 다른 작품을 뭘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쵸, 그건 이미 이제 끝난 그렇죠. 거고. 끝나고 끝났죠. 있는데 예. 그걸 하는 동안에 내가 막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보면서 이것만 보면서 이렇게 있는 내 모습이 꼴보기 싫어요. 그것조차 그거 하는 동안에 나는 지금 다른 것들 바빠가지고 보지도 않아. 그건 안 되지. 보긴 보죠. 보긴 그래요? 보고 만족해. 만족해. 예를 들면 뭐 예.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난 지금 다른 거 지금 또 급한 게 있고 다음 걸 해야 되니까 다른 걸 준비해야지. 왜냐면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에 취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찌질 역사 시작하기 전에 빨리 시작하셔야겠는데요? 그렇죠. 다른 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더 나는 지금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그래도 한 후보군에 있는 아이템들은 있어요? 있죠. 어허. 한 2개 정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웹툰으로 먼저 선보이나요? 아니면 바로 또 드라마 영상으로 가시나요? 그거는 이제 써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써보기 나름. 예, 일단은 근데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쓰긴 할 건데 웹툰이 먼저 나오면 사실 좋죠. 형 근데 그 쓰실 때 요즘에는 이제 글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워드로. 예. 장면을 생각하실 때 예. 드라마에서 진짜 인간들이 연기하는 걸 상상하면서 쓰시는지 만화 콘티를 머릿속으로 짜시는지가 궁금해요. 연기하는 걸 상상해야죠. 그럼 영상 쪽으로 가신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네. 이제 하나 더 스킬이 늘었는데 그 스킬이라는 건 드라마 쓸 수 있는 스킬이죠.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스킬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제 그 스킬도 써봐야죠 또. 저는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강풀 작가님도 네, 무빙을 맞아요. 직접 쓰셨잖아요. 맞아요. 이 웹툰 작가들이 드라마 직접 쓴 케이스가 이제 2개가 아니죠. 그 몇 개가 또 있어요. 저기 그 이태원 클래스도 그렇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작가님들도 몇 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명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명감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들을 내가 세상에다가 낳고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창작자로서의 소명감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네. 아이템도 있고 뭐 또 있어. 근데 이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만 그냥 하다가 죽여버리는 건 너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좀, 이거를 심지어 내가 이제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풀 수 있는 그런 몸을 갖췄는데, 왜 지금 그거를 안 낳고 있지? 왜 안 낳고 계세요? 지금 너무 편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뭐 방송이 편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방송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드백도 자극적으로 와요. 그쵸.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 피부로 스킨십하게 오잖아요. 내가 하는 짓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막 도파민이 나와요. 확실히. 그렇잖아요. 특히 이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옛날에 웹툰 할 때 느낌하고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근데 웹툰은 그래도 나 혼자 하고 내 IP로 남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점은 웹툰은 그래도 내 생각이 발현되어서 나와 있는 캐릭터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지만 이건 내가 직접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더 센 것 같아. 세죠. 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도파민성 두뇌보다는 세로토닌성 두뇌로 써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도파민성,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내가 너무 문과니까 문송합니다.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하더라도 네네. 단타성 주식을 하느냐, 네네. 아니면 장투를 가느냐. 네. 장투를 가려면은 1위 1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냥 지금 뭐 하더라도 그냥 나중에 몇 년 뒤에 할 거니까 천천히 뭐 지금 급하게 지금 지금 호재가 떴는데 야 몰빵이야 이게 아니라 야 그래도 분할 매수해야 돼. 이거는 약간 자기의 어떤 그 리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작품을 하려면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필수고. 근데 이게 다른 이런 일들이 이제 있으니까 네. 이게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더 알겠어. 왜냐면은 특히 드라마를 쓸 때는 이런 일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 나는 진짜 썼다 지웠다 했고 심지어 열심히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주말까지는 그래도 마감이 있으니까 보냈어요. 근데 별로란 얘기를 들어. 그러면은 다 고쳐야 돼. 다 뒤집어 봐.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열심히 밤도 새가면서 열심히 뭘 썼어. 세상은 알아주질 않아. 나의 샀는지 안 샀는지. 그렇죠. 알게 뭐야. 재미가 없는데.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그때 정말 엄청나게 이게 와요. 내가 그 절망감 같은 게 와. 그리고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일밖에 없으면은 네. 그래도 그래 이렇게 열심히 꾸역꾸역 해야지.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일도 할 수 옵션이 너무 많아.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더 미쳐. 그쵸. 내가 때려칠까? 다른 이번 주에 뭐가 다른 행사도 있고 뭐도 있었어. 뭐 돈도 막 좀 준대. 괜찮대. 그걸 할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다 반려하고 막 무슨 뭐 섭외 들어온 것들 뭐 같이 프로그램 것도 다 반려하고 내가 여기 오로지 매진을 했고 그런데 심지어 이게 이제 그리고 제가 드라마 작가로서는 이제 신빙이잖아요. 네. 많지가 않아요. 페이가. 네네. 진짜 되게 적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게다가 또 이게 딜레이가 계속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뭐 그쵸. 1년 안에 이야기가 다 돼서 뭐 촬영까지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플랜을 짰지만 이듬해가 돼도 소식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막 또. 코로나를 떠나서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시나리오와 배우와 플랫폼이 다 한꺼번에 제작 뭐 이런 투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네. 뭐 하나만 비워도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다른 거 할 줄 알면 다른 거를 하지. 다른 이제 그
드라마 작가님이 이제 그런 쪽 하시는 형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하지 왜 이거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뭘까요? 그러니까 소명의식?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명의식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네. 그냥 내가 낳아야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찌질의 역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연재했죠? 2013년부터 네. 한 기간으로 치면은 언제까지 한 거야? 한 5년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이 아마 언제까지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형은 새로운 만화를 만드는 대신 지난 만화를 영상화하는 거를 그치, 직접 그치. 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아쉽다거나 뭐 이렇게 그 에너지로 새로운 걸 만들 거리라는 후회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가 계속 네. 그 사이에도 작가님들도 좀 많이 바뀌었고 네. 이 시나리오 작가님들도 결국은 이제 내가 등 떠밀려서 내가 쓰게 된 거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나왔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걸 가지고서 계속 반려를 당한 거니까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다 이제 나한테 작가님이 써보세요라는 그런 푸시를 받아서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안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고사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도를 직접 시작하셨군요. 내가 처음 이제 해부학 공부해 가면서. 근데 그 2년 반이나 걸릴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걸리는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혹시나 그 기회비용 같은 게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2년 반이면은 새로운 작품 2개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약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항상 저는 새로운 내가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운 걸 시작을 할 때에 네. 그런 거에 오는 뭔가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내가 그러니까 기반을 갖고 보통 이제 이 정도를 뭐 쌓았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더 하면은 장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는데 네네. 나는 항상 새로운 걸 맛보기 다시 전혀 다른 걸 새로운 걸 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에 내가 즐겁다기보다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 네, 그리고 족밥이 되잖아요. 네. 속된 말로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뉴비가 되는 거죠. 완전 뉴비가 되는데 그 뉴비가 될 때에 내 자신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든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백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나를 좀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영상 연출까지? 연출도 생각을 하죠. 그것도 또 완전히 다른 분야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사실 내가 처음이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수용해요. 막 누가 무슨 이거 별론데 저거 별론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나리오 가지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 맞춰요. 최대한. 네. 모든 사람의 불만을 다 수용을 해서 다 맞추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옳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은 난 처음이니까. 웹툰이었으면 내가 당신이 웹툰에서 뭘 알아라고 했겠죠.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완전 처음이니까 그냥 애초부터 그냥 그들이 맞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A, B, C, D의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A로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이 A가 마음에 안 든대. 근데 나는 A가 제일 최고의 A 코스를 생각을 해서 쓴 거긴 한데 이 사람은 A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없나? 사실 답이 없진 않죠. B, C, D가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세상에 답이 없는 게 어딨어요. 게다가 또
글인데. 그럼 어쨌든 B, C, D를 뭔가 만들어줘요. B도 마음에 안 든대. 그럼 C 만들어주고 D 만들어주고 하다가 뭐 F쯤 걸려. 거기서 또 마음에 들고 나는 뭐 솔직히 뭐 A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겠지만 그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 방향으로 또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나를 되게 담금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형이 진짜 감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기회도 함부로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뭐 단편 영화라도 하나 그렇죠. 이제 뭔가를 되잖아요. 찍어서 증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사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죠. 어떤 거요? 왜냐면은 봐봐요. 제가 지금 만으로 이제 다 따지기로 했으니까 네. 44예요. 네. 44라는 나이에 찌질의 역사가 나왔어. 네. 그러면 작가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원작자의 뭐 김풍 이걸 다 제하고 그냥 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신인 작가고 44살인데 로맨틱 코미디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드나요? 올드하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44살 남자 작가가 쓴 로맨틱 그동안 코미디다. 신인이야.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런 걸 깨려면은 네. 특히 연출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리 뭐 나라는 사람이라는 걸 하더라도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예를 들면 투자를 받든 뭐라든 간에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태블릿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나는 이제 신인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증명한다라는 거가 되게 늦은 나이이긴 해요. 보통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30대, 이때 뭐 20대부터도 그렇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제서 뭘 한다라는 게 사실 늦었죠. 많이 아니, 늦었는데.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 작가님도 산경 작가님도 50대시더라고요. 그분은 다른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직장 생활도 한 20년 가까이 하시고. 네, 다른 작품도 많아요. 다른 작품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완전 신인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연출은 해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웹툰 커리어가 있는데. 아이, 그건 다른 이야기라니까. 전혀 다르다고요? 그럼요. 왜냐면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근데 되게 설레고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인생이 참 그래. 보면서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돼야 네.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데 계속 이게 항상 이제 뉴비로 시작을 하고 뉴비에서 하니까 이게 몸값이 항상 이게 바닥이야. 형, 근데 그게 몸값을 떠나서 언제나 뉴비라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막 뭐 장인도 멋있어. 근데 나이가 계속 들어도 계속 도전해서 항상 뉴비인 상태. 오늘은 이 분야의 뉴비입니다가 돼 있는 것도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예.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되게 활력 넘치게 뉴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가 이제 뭐는 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네. 다른 것들도 좀 할 수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반을 내가 그동안 뭘 만들었냐 생각해보면 딱히 나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든 게 없다라는 거죠. 살면서.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형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그냥 방송인으로서 그냥 방송인이라고 하기에는 네. 진짜 방송인들은 사실 네. 자기가 좋아하고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않거든요. 어디다 가서도 네. 그 룰을 잘 수행을 해야 방송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메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세상이 훨씬 넓어져서 네네. 넓어져서 그렇다 이제 다행히 기회가 좀 생긴다 뿐이지 네. 엄연히 그 직업적으로 만약 방송인이 직업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진짜 한없이 아마추어이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 분야에서 프로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프로라고 보기 힘들고 버킹 아마추어고 뉴비고 그쵸. 근데 항상 그런 거를 해오고 있고 하고 그러니까-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자발적 뉴비잖아요, 그죠? 사실 자발적 뉴비죠. 예. 자발적 뉴비인데 야 제목 나왔네요. 자발적 뉴비입니다. 오늘 인터뷰 제목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아. 네. 어디 가서 강연하긴 좋아요.
가면은 기가 할 얘기가 막히죠. 되게 많아. 아니 뭐 동기부여나 이런 거 하기 너무 그런 좋죠. 거 하기 때, 그러니까 네. 대부분 얘기가 그런 거야. 아, 그러면은 이거 그쵸, 저 그쵸. 깔짝깔짝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너무 많아. 형, 이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형, 그 마지막으로 형 그 치마화의 예. 그 자치구역 이름이 미래 전략. 미래 전략실 사우들한테 그 훈화 말씀 하나만 하면서 끝내주시면은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언제 방송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해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가 이제 무슨 해죠? 있어보자. 이게 뭐래가? 새해가. 아, 만세력으로 말입니까? 네, 만세력으로. 2023년. 이게, 어디 봅시다. 개묘년이군요. 아, 까만 토끼군요. 네, 맞습니다. 어, 검은 네. 토끼. 네. 아, 예. 2023년, 예, 개묘년. 그 토끼의 여러분들, 올해 좋은 일, 항상 그 뜻한 바, 지금 새로운 공책을 샀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 이 공책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이제 12월 31일이 됐었을 때, 그 공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는 것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뜻깊은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올해도 경제가 그렇게 썩 밝지 않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힘내봅시다. 할 수 있다! 하자! 아, 고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